저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살겠다. 어쩜 저렇게 주변을 잘 챙겨? 진짜 천사가 따로 없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소리 듣는 ESFJ 한 명쯤은 꼭 있죠? 남들 생일 다 챙기고 분위기 가라앉으면 제일 먼저 나서서 띄우고 고민 상담해 주느라 밤새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친절함 속에 숨겨진 서늘한 계산기를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믿었던 그 천사 같은 모습이 사실은 철저하게 설계된 생존 전략이자 본인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질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겉으로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웃으며 말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의 반응 하나하나를 체크하며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가면 뒤에 숨겨진 ESFJ의 소름 돋는 계산법과 그들이 왜 단순한 착한 사람이 아닌지 그 본질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나면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친절한 친구가 조금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회적 평판이라는 이름의 자산 관리 때문입니다. ESFJ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은 단순한 자아만족이 아니라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베푸는 친절이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자로 돌아올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건넨 따뜻한 커피 한 잔은 훗날 자신이 곤란에 처했을 때 당신의 입을 막거나 당신의 도움을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선입금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력 장악을 통한 권력 유지입니다. ESFJ가 주변 사람들의 대소사를 꼼꼼히 챙기는 이유는 순수한 궁금증 때문만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와 싸웠는지, 누가 회사에서 위태로운지 같은 정보를 가장 먼저 손에 넣음으로써 집단 내에서의 핵심 위치를 선점하려는 것입니다. 정보가 곧 힘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는 이들은 친절을 미끼로 타인의 비밀을 수집하고 그것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정치력을 발휘합니다. 세 번째는 부채의식을 심어주는 가스라이팅입니다. ESFJ는 상대방이 거절하기 힘들 정도로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심어주어 나중에 ESFJ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할 때 거부하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올가미입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말은 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네 번째는 다수결의 원칙을 이용한 소외시키기입니다. ESFJ는 항상 다수의 편에 서는 것을 선호하며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과 결이 맞지 않거나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 생기면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평소 쌓아온 착한 이미지를 이용해 주변 사람들을 은근슬쩍 자기 편으로 포섭하고 상대방을 성격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넣어 자연스럽게 도태시킵니다. 다섯 번째는 감정의 기브앤테이크를 철저히 따지는 태도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이만큼 공감을 해줬으면 상대방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리액션이나 보답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반응을 보인다면 겉으로는 웃고 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당신을 예의 없는 사람, 준 만큼 모르는 사람으로 분류하고 서서히 관계의 등급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주변 ESFJ의 과도한 친절이 가끔은 숨막히게 느껴지거나 그 친절 뒤에 숨은 의도가 느껴져서 찝찝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이런 세심함 덕분에 사회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섯 번째는 피와 식별을 위한 끊임없는 테스트입니다. ESFJ는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내 편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해가 될 사람인지를 아주 빠르게 스캔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유독 살갑게 대하는 것은 상대방의 무장을 해제시켜 본심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친절이라는 장막 뒤에서 철저히 배제됩니다. 일곱 번째는 집단의 규칙을 이용한 개인 억압입니다. 이들은 우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우리는 사실 ESFJ가 설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만을 뜻합니다. 공동체의 화합을 명분으로 개인의 개성이나 돌출 행동을 제어하려 드는데 이는 결국 자신이 관리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통제 욕구의 발현입니다.
8번째는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희생 코스프레입니다. 가끔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도 억지로 떠맡으며 힘든 티를 냅니다. 이는 단순히 거절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남을 위해 헌신하는 나라는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나중에 있을 갈등 상황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9번째는 갈등 회피를 바장한 책임 전가입니다. ESFJ는 직접적인 충돌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해결하기보다 제3자를 끌어들여 여론을 형성합니다. 자신이 직접 악역을 맡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방식이죠. 결국 문제는 터졌는데 정작 원인을 제공한 ESFJ는 중재자의 모습으로 남게 되는 마법 같은 상황이 연출됩니다. 10번째는 보상 없는 친절의 급격한 냉각입니다. 만약 당신이 더 이상 ESFJ에게 사회적, 경제적 혹은 감정적으로 줄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들의 온도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집니다. 어제까지 세상 둘도 없는 절친처럼 굴다가도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인사조차 어색할 정도로 차가워지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동안의 친절이 얼마나 계산적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ESFJ의 성향을 단순히 비판하기보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그들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들의 친절을 당연한 것이나 순수한 호의로만 받아들이지 않는 차가운 머리입니다. 호의를 받을 때는 감사하되 그것이 나에게 부채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선에서 즉시 보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선물이나 간식 등으로 감사를 표해 심리적 빚을 청산함으로써 나중에 그들이 베푼 호의를 빌미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주도하는 뒷담화나 정보 공유의 장에 깊숙이 발을 담그지 마세요. ESFJ가 누군가의 비밀을 공유하며 당신과의 친밀감을 높이려 할 때 적극적으로 동조하기보다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신이 건넨 한마디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어떻게 왜곡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리액션은 하되 알맹이 없는 답변으로 대응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선을 확실히 긋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ESFJ는 상대방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을 친밀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불편하다면 정중하고 확실하게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내 마음은 고맙지만 이 부분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라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들은 평판을 중시하기 때문에 대놓고 거절당하는 것을 꺼림으로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인정 욕구를 전략적으로 채워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ESFJ가 집단을 위해 고생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서 칭찬해주세요. 그들이 원하는 칭찬과 인정이라는 보상을 명확히 제공하면 그들은 당신을 적으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든든한 조력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굳이 싸워서 적을 만들기보다 그들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인간관계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페이스에 휘말릴 필요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따뜻함 속에 숨겨진 의도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신중함이 여러분의 일상을 더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완벽한 가해자나 완벽한 피해자는 없습니다. ESFJ의 이런 계산적인 면모 역시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일 뿐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그들의 패를 읽고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절이라는 이름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우리는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지킬 수 있습니다.